그 다음에 6번째 들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되니? 여기 껴줘요. 자, 개체군 사이면은 동일한 종이 아니라 이종 간이지 서로 다른 종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뭘 헷갈리면 안 돼? 개체군 내 상호작용 헷갈리면 안 되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동종 간의 관계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들 외워놔야 되지 뭐. 텃세, 그 다음에 순위제, 그 다음 리더제, 그 다음 사회생활, 그 다음 가족생활. 됐지? 이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가 지들끼리 뭐를? 경쟁을 최소화시키려는 거지. 그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사례로는 경쟁이 있니? 경쟁 없어요. 사례로는 경쟁이 없다고 해. 개념으로 경쟁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얘기야. 헷갈리면 안 돼. 근데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얘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경쟁이 없으면 얘들은 경쟁 안 한다는 뜻인가요? 한다고. 근데 개념상으로 넣지는 않았다고. 근데 개체군 사이에는 이걸 넣었다고. 그렇지? 그럼 이때의 경쟁은 누군가의 경쟁. 이종 간의 경쟁을 의미하는 거지. 서로 다른 종. 됐지?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려면 두 종에 뭐가 유사해야 돼? 생, 태, 적, 지, 위가 유사해야 되지. 유사성이 클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해되니? 이제 당연한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 경쟁을 나오게 되면 두 종이 서로 이익을 보는 거야? 두 종이 서로 손해를 보는 거야? 경쟁하면 두 종이 서로 손해 보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가 없는 거거든. 그렇지?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기? 우리나라 일본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고. 둘 다 손해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몇 명 다 죽을 거 아니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그렇지? 다 손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쟁 베타의 원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경쟁 베타의 원리. 그렇지? 이게 적용이 됐니 안 됐니 물어보거든. 이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봐. 경쟁 베타의 원리란 뭐냐면 어떤 서식 공간에 있잖아. 두 종이 있어요. 경쟁 관계 있는 두 종. A종과 B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럼 같은 서식 공간에서 A종이 밀려. 그럼 A종이 이 서식 공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쫓겨나는 경우. 됐지? 얘가 좀 의지가 있어가지고 안 가고 얘가 끝까지 버텨 싸웠어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 완전히 멸종되기도 해요. 특정 종이. 됐지? 그럼 하나의 서식 공간에서 밀려나든 멸종되든 둘 중에 한 종이 뭐하면 사라지면 거기에는 뭐가 적용되다 표현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지? 그래서 볼게요. 경쟁에서 이긴 두 종 중에 한 종만 남고 나머지 한 종이 완전히 뭐 해야 돼? 이 서식지에 사라져야 돼요. 떠나든 뭐하든 멸종하든. 그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사라진다니까 애들이 다 멸종만 생각하거든. 근데 쫓겨나는 것도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됐지? 근데 A종과 B종 경쟁이 있는데 이들이 끝까지 일부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경쟁 관계는 맞는데. 이해됐지? 그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종이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뭐예요? 둘 다 손해거든. 그러면 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처럼 한 종이 뭐 할 수 있어요? 멸종해버릴 수 있거든. 그럼 그 종에 대해서는 종 유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지. 얘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종이 서로 뭐예요? 경쟁을 최소화시키려고 뭘 해요? 분서를 해요. 두 종이 경쟁을 최소화시키려고. 이해됐지? 분서의 가장 첫 번째 뜻은 서식지를 나눈다는 뜻이거든. 서식지를 서로 뭐하면? 나눠두면 얘들이 서로 많이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지. 경쟁을 서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럼 또 뭘 헷갈리면 안 돼? 텃세랑 헷갈리면 안 되지. 텃세는 동일 종의 개체들이 서식지를 나누는 거고 이거는 서로 다른 종의 서식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서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또 숨어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뭐 서식지 분리. 됐지? 두 번째 먹이의 종류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분서로 봐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어요. 얘는 생태지가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무슨 관계? 경쟁 관계죠. 얘들은 동일한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잖아. 그렇지? 보통 다큐멘터리를 보면 하이에나는 보통 사냥하냐 안 하냐? 잘 안 하지. 누가 하니? 사자가 하거든. 그럼 사자가 먹이를 취했지. 얘가 먼저 뭐해? 먼저 먹어요. 배부르면 얘가 이걸 저장하냐? 아니거든. 그냥 냅두거든. 누가 와서? 하이에나가 달라붙어서 먹어요. 그렇지? 먹이의 종류를 나눈 거야 지금. 또는 먹이를 먹는 시간대를 나눈 거야. 이게 일종의 뭐예요? 분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근데 먹이량이 너무 적게 되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이제. 그렇지? 어쨌든
세 번째 무슨 시간을 분리시켜요? 활동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도 분수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지? 예를 들면 사자가 낮에 활동해요. 얘가 먼저 활동한다면 밤에 활동한다면 생태적 지위는 유사하지만 서로 만날 일 없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렇지? 근데 분수의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분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종 간의 경쟁을 최소화시켜서 각 종의 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또 방법인 거지. 이해됐냐?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생이 있어요. 공생. 자, 공생은 두 종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지? 그치?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지? 이때 이제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뭐하고?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어요. 상리공생, 편리공생. 상리는 뭐예요? 두 종이 서로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편리는 한쪽만 이익이면 다른 한쪽은 손해 아니야. 다른 한쪽은 아무런 이득이나 손해도 없는 경우야. 그걸 편리라고 그래. 한쪽이 이득을 얻고 한쪽이 손해를 얻어버리면 그런 거는 기생이라 그래요. 알았지? 그 다음에 상리공생 의미는 알았으면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뭐 사례를 뭐 해놔야 돼? 외워놔야 돼. 이 사례를 갖고 물어보거든. 됐지? 편리공생 몰라도 돼. 상리공생 사례는 외워둬야 돼. 됐니?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거든. 질소 순환에서 콩과 식물과 뭐 뿌리옥 박테리아. 이때 뿌리옥 박테리아가 세균이잖아. 됐지? 무슨 세균이었지? 질소 고정 세균이었지? 그지? 그럼 콩과 식물은 자신의 뿌리에 누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줘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단 말이지. 됐지? 거기다 뭐도 주니? 얘는 분해자니까 유기물 스스로 못 만들잖아. 얘가 광합성돼서 뭐도 줘요. 유기물도 줘요. 됐지? 그럼 얘한테 뭔가 해준다는 얘기잖아. 뭐 대기 중에 있는 뭐를 질소를 끌어와서 뭘로 바꿔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가지고 애한테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질소 동화에 필요한 무기염들을 많이 확보해 줌으로써 단백질이나 핵산의 물질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 됐지? 이제 이런 관계인 거고. 두 번째가 인체 방어 장애 때 배웠던 거거든. 사람과 장내 세균. 우리 몸 안에 소장과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 대장균하고 무슨 균? 젖산균이지. 우리 사람은 이놈한테 서식 장소와 그 다음에 유기물을 주제. 우리가 먹은 거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장내 세균은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지? 서로 공생관계, 상리공생. 그다음에 개미와 진딧물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지? 진딧물은 식물에 무슨 액을 빨아먹는 거냐면 체액을 빨아먹어요. 그럼 식물의 체액에는 다량의 뭐가 들어가 있을까? 유기물이 풍부하겠지, 그지? 이 유기물의 일부를 누구한테 나눠줘요? 개미한테 나눠줘요. 됐지? 그럼 개미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유기물을, 그지? 대신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됐지? 대표적인 상대 공생이고, 그 다음에 지의류가 있어요. 지의류. 앞에서 살짝 등장했지? 뭐하고? 균류하고 그 다음에 조류의 관계지? 됐지? 균류 중에서 뭐라 그러니? 곰팡이. 그치? 조류는 주로 단세포성, 식물성 플랑크톤. 됐지? 이놈은 원래 물에 서식하는데 건조한 환경에 서식하기 힘들잖아. 그걸 누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균류가 도와준다고 그랬지? 그치?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맨 땅이거든? 네. 바위 덩어리야, 바위 덩어리. 이게 바위 덩어리예요. 됐지? 그럼 바위 덩어리는 식물이 살 수 있어, 없어? 식물이 살 수 없어요. 왜?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 바위 덩어리에서 뭐는 살 수 있어요? 지우류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지우류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곰팡이. 곰팡이를 보면 실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뭐와 같은 구조가 실과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비가 내려요. 여기에 물이 스며들겠지. 여기가 이 실과 같은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스며든 물이 쉽게 증발해 안 해. 안 하거든. 내부 환경이 뭐예요? 굉장히 습해지거든. 됐지? 이 안에 누가 들어와 살 수 있어요? 단세포성 조류가 들어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균류는 애가 살 수 있는 뭘 줘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애가 광합성에서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유기물을 준다는 얘기. 그렇지? 이놈들이 여기 위를 뒤덮어요. 그렇지? 이걸 위에서 보잖아. 마치 땅을 덮은 담요 같이 보여요. 이걸 뜯어내면 이게 뜯어지거든,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지으류라 부르는 거지. 땅을 덮는 옷과 같다고. 됐냐? 이게 두 가지 관계가 상리공생. 이게 식물 천리가에서 또 나와, 지으류가. 그렇지? 자, 그러면 공생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기생 들어갈게. 아까 기생 뭐라 그랬지? 한쪽은 이익으로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지. 그지? 근데 기생하는 놈이 이익을 보는 거지. 기생 당하는 놈이 손해를 보는 거고. 되지? 자, 그다음에 피식과 포식 관계가 있어요. 피식은 뭐예요? 먹히는 놈, 얘는 먹는 놈이지. 그럼 봐. 공생, 기생, 피식과 포식 볼게요. 공생에서 두 종의 관계지. 기생에서 두 종의 관계예요. 피식과 포식에서 두 종의 관계예요. 잘 봐. 여기 종의 관계, 여기 종의 관계, 여기 종의 관계는 생태적 지위가 똑같이 다르니? 다 달라요. 생태적 지위가 다르니까 공생할 수 있는 거야. 생태적 지위가 똑같으면 경쟁해야 되거든.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현재 각각의 상호작용 중에서 경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지금? 두 가지지. 이거는 뭘 피하려는 거니까? 경쟁을 피하려는 관계에서 형성된 거니까. 여기는 경쟁 관계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생태 지위가 똑같은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됐냐? 그지? 자, 그 다음 그래프 해석 들어갈게요. 자, 시간에 따른 두 종의 개체수의 변화량을 본 그래프예요. 어디서 많이 봤나?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무슨 곡선이? 장 곡선이죠? 두 개체군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지? A종과 B종을 따로따로 배양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니? 이제 두 종을 뭐 해볼 거예요? 합쳐볼 거예요. 혼합 배양 시켜본다고. 그리고 생장 곡선을 다시 한번 측정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A종은 늘고 있는데 B종은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혼합 배양이라는 얘기는 같은 서식 공간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이거에 비해서 오히려 개수가 준단 말이야.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자라는 놈이. 뭐 있다는 얘기예요? A하고 경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밀렸어요? A가 밀렸어요. 경쟁. 이 그래프 보고 경쟁을 잡아야 된다고. 됐지? 그 다음 B종이 줄어드는데 대략 시간대가 여길 지나면 거의 다 사라져버리지? 이게 멸종한 거잖아. 이 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서 여기서 뭐가 적용됐어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됐어요. 여기는 아직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렇지? 자, 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살고 있는데 최초에 단독 배양할 때보다 환경 수용 능력이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경쟁인데 둘 다 살아남고 있잖아. 하나가 줄지 않아요. 둘 다 전부 다 일정 개체수 유지하고 있어요. 뭐? 분서의 결과를 봐야 돼. 경쟁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정된 공간에서 두 종이 각각 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 수용 능력 자체가 각 개체군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여기도 볼래, 여기도? A종이 혼자 살 때는 환경 수용 능력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A종이 경쟁에서 지금 이겨가고 있잖아. 근데 왜 이 환경 수용 능력까지 벗어나지 못하냐 이거지. 올라가지 못하냐 이거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이 환경 수용 능력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B종이 완전히 사라지면 얘가 나중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어쨌든 이런 그래프 경제. 자, 그 다음 이런 그래프 나왔어요. 얘는 오히려 환경 수용 능력이 뭐하고 있니? 올라가고 있지. 오히려 올라갔어요. 두 종 섞었더니 오히려 환경 수용 능력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 환경 저항의 크기를 두 종에 의해서 감소시켜버렸다는 얘기지. 뭐에서 그래? 공생에서 그래. 둘 다 올라갔지? 무슨 공생이? 상리 공생이. 됐니? 자, 그 다음 이거는 많이 봤지? 뭐? 피식과 포식이죠. 주기적으로 서로 늘었다 줄었다 반복되지? 이따에서 뭐 찾아야 돼? 피식자, 포식자 찾아야 돼요. 시간 개념에서 이게 증가하니까 다음에 이게 증가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뭐예요? 피식자, 얘가 포식자라는 거지. 이해됐니? 네.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기생 안 물어봐. 물어보기 애매해요. 물어보기 애매하다고. 알았지? 됐니? 그 다음에 편리공성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런 종류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래프 해석을 할게요.
현재 두 개체군이 나와 있어요. 두 개체군이 교재 보면 개체군 1이 있어요. 그럼 개체군 1은 여기 X축의 변화만 보란 얘기야. X축. 그 다음에 개체군 2가 있는데 개체군 2는 뭐만 보란 얘기야? Y축의 변화만 보란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두 지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0으로 잡았어요. 제로. 이게 됐지? 그러면 개체군 2의 입장에서 0 위로 올라가면은 무슨 값이 돼요? 양의 값이 되지. 0 아래로 가면 음의 값이 되지. 그지? 그럼 개체군 1의 입장에서는 좌우잖아. 왼쪽으로 가면 음의 값이고 우로 가면 양의 값이지. 이때 양의 값은 손해와 이익을 따졌을 때 뭐란 뜻이냐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익. 됐지? 마이너스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두 개체군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이 지점이 있대. 그럼 무슨 말이야? 개체군 1은 X축에서 음으로 갔잖아. 개체군 1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 개체군 2는 Y축이잖아.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개체군 2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그러면 개체군 1은 손해고 개체군 2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때 두 개의 상호작용의 사례가 뭐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이런 사례는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됐지?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갖고 해석을 할게요. 예를 들면 지점이 B가 나왔어요. B. 됐지? 지점 B야. 됐지? 그럼 지점 B면은 개체군 1에 대해서 뭐예요? 이익이지. 개체군 2에 대해서도 이익이잖아. 그럼 B 지점은 개체군 1과 2가 서로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상리 공생의 대표적인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됐지?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개체군 1은 이익인데 개체군 2는 손해는 이익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 뭐예요? 편리공생이라는 얘기죠. 누가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1이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자, 그 다음 그럼 이런 경우 나왔어요. 개체군 1도 손해지 개체군 2도 손해요. 둘 다 손해네. 뭐야? 경쟁. 일 수 있지. 또 분서일 수도 있어요. 됐지? 단 분서와 경쟁을 이거 갖고 해석하면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분서 같은 경우도 두 종이 손해는 손해인데 경쟁보다는 손해 정도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죠. 그지?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는 개체군 1은 손해인데 개체군 2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뭘까? 대표적인 기생이지. 이게 기생이라 가정하면 누가 기생하는 놈이에요? 개체군 2가 기생하고 개체군 1이 기생을 당하는 놈이지. 이해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놔줬어요. 이제는 반대지. 누가 이익을 봐요? 개체군 1이 개체군 2는 손해니까 이것도 뭘 볼 수 있어요? 기생으로 볼 수 있지. 이해됐지? 근데 또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또 다른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이익 보고 하나는 손해 보는 또 관계가 있어요. 피식과 포식이지. 그럼 여기가 피식과 포식일 수도 있고 여기도 뭐일 수 있어요? 피식과 포식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피식자가 뭐예요? 회를 보는 놈이지 포식자가 이익을 얻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피식자라는 얘기? 개체군 2가 피식자, 개체군 1이 포식자라는 얘기지. 이런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고. 이해됐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Q를 뭐 쉽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되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개정이 되고 나면서 이 유형의 기출문제가 개정 전에 엄청나게 출제가 됐는데 개정 후에 이 유형 문제가 나오지 않다가 재작년 수능에서부터 드디어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됐지?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할게요. 현재 어떤 지역에 누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A종과 B종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식되는 장소를 보니까 여기 수면 보이니? 여기가 물속이고 여기가 물 위란 얘기지. 말 그대로 여기는 물가 쪽이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이 지역에 누구만 키웠을 때? 이 지역에 누구만? A종만 키웠을 때 A족이 분포할 수 있는 범위라는 얘기야. 단독 배양이지? 그럼 이거는 B종만 키웠을 때 B종이 분포할 수 있는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B종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키웠을 때 1 위치에는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A종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키웠을 때 5 위치에는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종의 환경적인 내성 관계를 비교하게 되면 B종은 A종보다 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곳에 서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성, 즉 건조한 내성에 강한 놈 누구라 보면 돼요? B종이라 보면 되지. 그지? 그럼 오히려 물의 환경에 가장 잘 적합하게 적응한 놈 누구라 보면 돼요? A종이라 보면 되는 거고. 이해됐냐? 그지? 그럼 따로따로 키웠을 텐데 이 두 개를 서로 뭐 해봤대요? 혼합 배양 시켜봤대요. 혼합 배양 시켜봤더니 1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만 살아요? A종만 살고 5 같은 경우는 B종만 살지. 그럼 2 같은 경우는 A도 살 수 있고 누구도 살 수 있는데 B도 살 수 있는데 둘 다 섞었더니 누가 밀려나갔다는 얘기? B가 밀려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지역의 한에서는 이 서식 공간에서 B가 사라졌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적용된 거예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 결과지, 이 지역은. 됐지? 그러면 4를 볼게요. 그럼 4 같은 경우도 A도 살 수 있고 누구도 B도 둘 다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누가 밀려나갔어요? A가 완전히 밀려나갔잖아. 여기도 뭐가 적용됐어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 거지. 그치? 그럼 3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도 있고 A도 있고 그 다음 B도 둘 다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히 경쟁 관계이긴 한데 여기서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서 끊임없이 서로 뭐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 경쟁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해됐냐? 그치?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가장 높은 종이 뭐가 돼? B종이 되지? 두 개 관계 중에서. 자, 그 다음에 혼합 재배 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 구간 두 가지지, 어디? 2하고 그 다음에 4 구간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 혼합 재배 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 이게 좀 시점이 좀 애매한데 이 두 개를 막 섞었어요. 막 섞으면 경쟁이 일어나는 구간이 몇 군데? 세 군데지, 세 군데. 2, 3, 4가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 베타의 적용 원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현재 경쟁이 일어나는 구간은 3이 되겠지. 이해 됐냐? 시점에 따라서 이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됐지? 그지?